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안경이 달라졌죠. 지난주부터 안경을 써서 이제 뭐 안경을 쓴 거는 뭐 이전부터 계속 썼지만 이렇게 뿔테 안경을 쓴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학부 4학년 때부터 제가 금속테를 쓰고 이제 이 전 안경이 반모테 안경이었는데 어, 뿔테를 해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시력이 나빠졌다는 내용이 있어서 안경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공개를 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수학 교육학입니다. 오랜만에 좀 거론을 하죠. 수학 교육학에서 저는 개방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개방형 문제는 이제 영어로 풀었으면 Open Ended Proble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경우죠. 우리는 지금까지 답을 구하고 그 답은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발했는데, 지금 같은 이제 개방형 문제는 답이 열려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방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논문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김은혜 선생님과 박만구 교수님의 2011년 논문으로서 수학 영재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의 개방형 문제 해결 전략 및 행동 특성 분석에 대한 논문으로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음, 수학 교육을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역시나 적응이 또 안 되고 있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창의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 문제는 지금까지 좀 폐쇄적 문제가 많았다면 지금은 개방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이 요구가 되죠. 특히 그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자면 여기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수업, 그러니까 수학 수업에서 창의성을 고려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는 활동을 하거나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다양하게 이르도록 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를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를 개방형 문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형 문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창의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다양성. 그리고 세 번째가 답의 폐쇄가 아닌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본 논문에서 일반적인 수학 문제와 같이 주어진 하나의 문제에 대해 유일한 정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접근 관점에,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 전략을 이용해 여러 가지 답을 산출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개방형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 유형들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되게 처음이죠. 수학 교육학으로 처음에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문제 제기에서도 유형이 나눴듯이 개방형 문제에도 유형이 들어가는데요. 개방형 문제의 유형은 총 6단계로 구분합니다. 6단계. 그래서 관계나 법칙을 찾아내는 문제, 분류하는 문제, 수량화 문제, 영문제, 조건 불비 면제, 그리고 구성 활동적 문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권원남 교수님께서 2000년에 만들었던 개방형 문제를 어떻게 유형으로 나누냐면 고착화 깨기, 다양한 답, 다양한 전략 및 전략 탐구하기, 문제 만들기, 선택하고 평가하기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컬이라고 하는 1997년, 그리고 방승진 교수님과 이상원 교수님의
2001년 논문에서 또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how to find, how to classify, 그리고 how to measure 이라고 해서 관계 또는 법칙을 발견한다, 그리고 분류한다, 그리고 수량화, 측정하는 문제로 분류를 한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아마 수정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형의 내용에 대해서는 1996년 정동건 교수님의 인용으로서 재인용을 통해서 제시가 6가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또는 법칙을 찾아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표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되도록 많이 찾도록 해라. 이를 곱셈 구구단표를 보여주고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구구단표에서 뭐 2단부터 9단까지 있다고 했을 때 2단부터 9단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여기에서 너네가 규칙을 한번 찾아봐라. 2단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고 3단에서 어떤 규칙이 있고 9단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겠느냐. 근데 사실에 입각해서 이런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죠. 9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성이라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거론하실 것 같은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합하면 몇이 되죠? 9가 되죠. 왜냐면 9, 1은 9이지만 사실 0이랑 9가 합쳐져서 9가 되죠. 그리고 9, 2, 18, 1과 8을 더해도 9고요. 9, 3, 27, 2와 7 더해도 9입니다. 그런 식으로 9단까지 99, 81 하는 순간까지도 9로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이제 학생들이 발견하게끔 만들어내는 개방형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뭐 혹시나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열. 고등학교에서 수열을, 물론 수를 나열한다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나열하는 문제에서 딱 답이 하나만 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개방형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묻는 그런 폐쇄적인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찾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개방형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분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도형을 준 다음에 학생들 보고 분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원이나 뭐 내지는 뭐 사다리꼴 뭐 이런 사각형의 분류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분류를 하게끔 합니다. 여러 가지 도형을 주고 분류를 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학생들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개방형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수량화 문제입니다. 수량화 문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죠. 여기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예 이제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수학적 장면을 제시하고 그 정도의 차이를 수량화하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순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 와 같은 발문으로 대표될 수 있고, 수로서 나타내는 방법 또는 기준을 다양하게 정해가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량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치적인 문제에 포커싱을 두게 되고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답을 제시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뭐 내지는 중부고속도로 뭐 여러 고속도로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카메라가 있죠. 순간 카메라 말고요, 구간 카메라를 설명하겠습니다. 구간 카메라는 한 제가 알고 있는 경로상이 맞으면 신탄진 넘어서부터 청주 분기점인가 청원 거기 넘어서까지 아마 15.4km 정도의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카메라를 잽니다. 그럼 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정말 100km로 가느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100km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차들은 모두 시속 100km로 가고 있느냐? 아닌 차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발문을 제기했을 때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할 겁니다. 휴게실 갔을 수 있잖아요. 휴게소. 휴게실이 아니죠. 휴게소를 갔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 길이 안에는 주간 휴게소라는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차가 그냥 나왔을 때 그 중간 카메라에 찍혀 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청원인 경우에 나갔다 들어오는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처음에는 안 맞고 나중에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수량화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량화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델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이 부분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영문제입니다. 조건과 결론 부분을 거꾸로 구성해서 답이 유일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짜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와 연산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에서도 이 부분 활용하고요. 워디프나 전략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서 이 영문제도 같이 이렇게 끼워 맞힐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건 불비 명제인데요. 통상적인 문제와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답을 생각할 때는 각 경우마다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0이라는 수는 원래 어떤 수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100은 무엇 때문에 100이 나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100은 모든 문항을 맞췄을 때 100점이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반면에 95점에서 95점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104점이지만 버림해서 100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림 말고도 다른 숫자로도 나올 수 있죠. 뭐 다른 숫자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겠죠. 50과 50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수치는 우리가 그냥 제가 얘기한 숫자 수이지 뭐 어떻게 나타내서 만들어진 수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일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100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이 100이 참인지 거짓인지 논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100이라고 던지는 순간 학생들은 왜 100이라고 나타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100에 나타난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부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활동적 문제는 실제로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만들어 보게 하는 활동으로서 입체의 전개도를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면을 잘라서 어떤 입체를 구성해 보도록 하는 활동 또는 기하판 위에 주어진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구성 활동들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기하 쪽에 해당이 된다고 여기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체 전개도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원뿔은 전개도 어떻게 되겠냐? 원뿔. 원뿔은 우리가 원이 있고, 그러니까 밑면이 원이고, 이제 위로 꽃갈꽃처럼 생긴 모양이죠. 꽃갈 모양. 그런 부분에서 옆면은 펼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바로 이 구성활동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형까지 살펴봤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개방형 문제에서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나중에 평가와 관련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만 평가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배웠던 내용으로의 평가는 스팀 교육에서 평가를 배웠고 여기서도 나중에 영상 촬영으로 제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치만 지금은 개방형 문제이기 때문에 개방형 문제에서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논문에서 세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유창성, 융통성, 그리고 독창성입니다. 창의성도 사실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논문에서는 독창성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창성은 학생 개개인이 해답 또는 해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융통성은 서로 다른 수학적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융통성을 제시하고 독창성은 학생들의 생각, 아이디어가 얼마나 통찰력 있고 독창적인지를 보는 내용으로서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베커리라고 하는 1997년도에 나온 논문에 의해서 평가 기준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굉장히 뜸했죠.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 종강이 안 났습니다. 종강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종강을 하지 않았고 제 종강 기준은 1월 정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제 종강과 함께 제 책 출간을 위해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연구원 신분이 있다 보니까 또 연구 근무를 또 해야 되고 연구 근무가 끝난다 하더라도 연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 그런 일정을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게 설마 또 마지막 영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전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요. 저는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